따님이시죠? 고생 많으셨어요. 낯선 여자의 목소리에 손에 쥐고 있던 위패가 덜덜 떨렸습니다. 나는 잠시 멍하니 여자를 바라보다가 아니요. 저는 며느리예요. 그렇게 대답했죠. 여자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더니 그럼 따님은 언제 오시나요? 하고 묻더군요. 그 말에 장례식장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딸이라 불릴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나는 조심스레 물었죠. 따님이라니 혹시 누구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자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엄마가 마지막까지 당신 얘기를 하셨어요. 순간 등줄기를 타고 땀이 흘렀습니다. 그녀의 눈빛엔 분명한 확신이 있었고 나는 그저 낯선 사람의 헛소리로 치부하기엔 뭔가 섬뜩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여자는 상주석 옆 나란히 앉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입술을 꽉 깨물고 눈을 감더군요. 그 표정이 이상하게 닮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빈소 한쪽에선 조문객들이 속삭였습니다. 누구야, 저 여자? 시어머니 친구인가? 아니, 얼굴이 어디서 본 듯도 한데 나는 애써 무시했지만 그날 밤 내내 그 여자의 목소리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엄마가 마지막까지 당신 얘기를 하셨어요. 다음 날 장례식장을 다시 찾았을 땐 그 여자는 이미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녀가 남긴 건 시어머니 영정 앞에 올려진 작은 봉투 하나뿐이었죠. 미안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검은 잉크로 단정히 써 내려간 글씨. 글씨체는 어쩐지 낯설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시어머니가 쓴 쪽지와 비슷했거든요. 그날 저녁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장례식장에서 낯선 여자 봤어? 그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죠. 아, 그 여자? 그냥 동네에서 어머니랑 같이 교회 다녔다잖아. 괜히 신경 쓰지 마. 하지만 그건 이상했어요. 시어머니는 평생 교회를 다닌 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머릿속에 하나의 문장이 떠올랐죠. 엄마가 마지막까지 당신 얘기를 하셨어요. 그게 단순한 인사였을까요? 아니면 무언가 숨겨진 말이었을까요? 그날 이후 이상한 일들이 시작됐습니다. 밤마다 시어머니의 휴대폰으로 알 수 없는 번호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받으면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숨소리만 들렸죠. 여보, 또 그 번호야? 응, 아무 말도 안 해. 그냥 듣고 있는 것 같아. 남편은 귀찮다는 듯 말했다. 그만 받아. 누가 장난치는 거겠지. 그날 밤 전화를 받지 않고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누구세요?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엄마, 얘기 좀 합시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번호, 장례식장에서 나를 딸이라 부르던 그 여자의 번호였습니다. 그녀는 대체 누구일까요? 왜 시어머니를 엄마라 부르며 나를 딸이라 불렀던 걸까요? 그리고 왜 하필 장례식장에서 나에게만 말을 걸었던 걸까요? 문 앞에 누가 서 있었습니다. 현관문 모니터에 비친 얼굴. 장례식장에서 봤던 그 여자였습니다. 벨을 누르지도 않았는데 그녀는 이미 내가 문을 열어줄 걸 알고 있었다는 듯
가만히 서 있었죠. 우리 얘기 좀 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어딘가 단단하게 잠긴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요? 그녀는 신발도 벗지 않고 거실로 천천히 들어와 시어머니 사진 앞에 섰습니다. 사진 속 시어머니는 늘 그렇듯 단정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그녀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손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서류 봉투였습니다. 노란 봉투에 꾹꾹 눌러 쓴 글씨. 김정순 가족관계 증명서. 그녀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직접 보세요. 나는 손끝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열자 낯선 이름들이 가득했습니다. 그 안엔 자녀 박수진이라는 이름이 선명히 적혀 있었죠. 이게 뭐예요?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우리 엄마의 또 다른 가족 관계예요. 나는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장난하세요? 우리 어머니는 그런 분 아니에요.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는 두 집을 오가며 살았어요. 당신은 그걸 몰랐을 뿐이에요. 그 말에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신데요? 그녀는 가만히 내 눈을 바라보다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20살 때였어요. 엄마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이유도 모르고 찾아다녔죠. 그런데 몇 달 후 엄마가 다른 이름으로 살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녀는 손가방에서 오래된 흑백 사진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엔 젊은 시어머니와 그녀로 보이는 어린 소녀가 서 있었습니다. 둘 다 해맑게 웃고 있었죠. 이 사진, 당신도 본 적 있죠? 그랬습니다. 그 사진은 시어머니의 서랍 안에 늘 있던 사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늘 말씀하셨죠. 어릴 때 조카야, 시골에 있던 아이야. 그런데 조카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 아이가 바로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여자였습니다. 당신이 누군데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시어머니의 딸이에요. 그 말이 떨어지자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나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딸이라뇨? 우리 어머니는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 아들 하나뿐이라 하셨다고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요. 그게 바로 시작이에요. 그녀는 나를 똑바로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 남편 알고 있었어요. 엄마에게 나라는 존재가 있다는 걸. 그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녀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당신은 몰라도 돼요. 다만 엄마가 죽기 전에 당신 얘기를 했어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뭐라고요? 그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 애가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줬다고요. 그녀는 그 말만 남기고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이제 곧 알게 될 거예요. 진짜 엄마가 누구였는지. 문을 닫고 난 뒤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사진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죠. 그날 밤 나는 시어머니의 서랍을 뒤졌습니다. 안쪽 깊숙이 하얀 리본으로 묶인 낡은 일기장이 하나 나왔습니다. 저 창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두 아이를 두었다. 하나는 세상에 내놓은 아이, 하나는 죄책감으로 키운 아이.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었을까요?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일기장은 마치 나를 향한 편지처럼 느껴졌어요. 종이 냄새가 오래돼서 그런지 읽을 때마다 마음이 묘하게 저릿했습니다. 나는 두 아이를 두었다. 하나는 세상에 내놓은 아이, 하나는 죄책감으로 키운 아이. 그 문장을 수십 번이나 읽었습니다. 죄책감으로 키운 아이, 그게 혹시 나를 말하는 걸까요? 일기장은 1989년으로 시작됐습니다. 오늘 그 집문을 다시 두드렸다. 그 아이는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나는 종이를 손에 쥔 채로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 시절 시어머니는 이미 결혼한 상태였죠. 그렇다면 그 집이라는 건 도대체 어디였을까요? 다음 장을 넘기자 오래된 영수증 하나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서울 보육원 후원금 50만 원. 날짜는 1990년. 바로 내가 태어난 해였습니다. 그때 머릿속을 스쳤던 생각. 설마 나는 그 아이였던 걸까? 다음 날 남편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여보, 어머니 젊었을 때 얘기 들어본 적 있어?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대답했죠. 왜 그런 걸 물어? 그냥 혹시 옛날에 누굴 찾은 적이 있다거나 잃어버린 가족 같은 거 그런 얘기. 그는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그런 분 아니야. 늘 깔끔하게 살았잖아. 하지만 그 웃음이 이상했습니다. 어디서 본 듯한 무언가를 숨기는 사람의 미소였어요. 그날 저녁 남편이 잠든 사이 서랍에서 시어머니의 주민등록등본을 찾아봤습니다. 거기엔 분명히 내 이름이 입양자녀로 등록되어 있었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입양자녀. 그 단어 하나가 머릿속을 하얗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그 집에 들어간 게 사랑해서가 아니라 누군가의 대체품이었던 걸까? 다음 날 장례식장에서 만난 그 여자가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오늘 엄마 묘소에서 만나죠. 나는 두려웠지만 나갔습니다. 묘지엔 차가운 바람이 불었고 그녀는 검은 코트에 검은 장갑을 낀 채 서 있었습니다. 왔네요. 그녀는 시어머니의 묘비 앞에 꽃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엄마는 죄책감 때문에 당신을 데려왔어요. 무슨 말이에요? 죄책감이라니? 그녀는 천천히 나를 바라보며 말했죠. 나를 버렸으니까요. 그녀의 눈가가 떨렸습니다. 엄마는 나를 친척 집에 맡기고 떠났어요. 다시는 오지 않았죠. 대신 당신을 데려왔어요. 나 대신 키우겠다고.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 나는 그 여자의 인생을 대신 살았던 걸까요? 그녀는 일기장의 한 구절을 내밀었습니다. 그 아이는 나를 닮지 않았지만 내가 바랐던 삶을 살게 해주고 싶다. 그게 엄마의 마지막 기록이에요.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끝이 얼어붙은 것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당신 남편은 그 사실을 알고도 당신을 택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녀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남겨진 건 차가운 묘비와 바람에 흩날리는 꽃잎뿐이었죠.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그 여자 전에 알았어요?
남편은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전에 한 번 본 적이 있어. 언제? 우리 결혼하기 전이야. 왜 말 안 했어?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단 한마디만 내뱉었죠. 너는 그 여자가 아니라서 다행이야. 그 말의 의미를 그때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아요. 그건 위로가 아니라 고백이었습니다. 남편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았습니다. 너는 그 여자가 아니라서 다행이야.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이었을까요? 다음 날 아침, 나는 아무 일 없는 척 밥상을 차렸습니다. 남편은 평소처럼 밥을 먹었지만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여보, 왜? 어제 말이야. 그게 무슨 뜻이야? 그는 젓가락을 내려놓더니 잠시 나를 바라봤습니다. 그냥 너는 착하잖아. 그 말은 도망이었습니다. 그가 알고 있다는 걸 이미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의 일기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마지막 쪽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그 애는 내가 버린 아이를 대신해 내 옆에 있는 아이. 하지만 이제는 내 진짜 딸이 되어버렸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나를 입양한 게 아니라 숨기기 위해 데려온 거였어요. 진짜 딸의 존재를 감추기 위해. 나는 그 순간 누군가의 그림자에 불과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현관문 밖엔 또다시 그녀가 서 있었습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그녀는 전보다 훨씬 차분해 보였고 손에는 낡은 서류철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건 엄마의 유언장이에요. 그녀는 나에게 서류를 건넸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죠. 그 안에는 도장 찍힌 문서가 한 장 있었습니다. 본인은 생전에 입양했던 를 정식 상속인으로 지정한다. 그 문구를 본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나는 입양된 며느리이자 상속인이었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보세요. 엄마는 끝까지 당신을 딸로 남기고 싶었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당신은요? 당신은 진짜 딸이잖아요. 그녀는 웃었습니다. 그래서 웃기죠. 진짜인 나는 엄마의 인생에서 지워졌어요. 가짜인 당신이 엄마의 이름을 물려받았고요. 그녀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근데 알아요? 엄마가 죽기 전에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그 애를 미워하지 마라. 그 애가 내 목까지 사라졌다.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서 나도 미워하지 않으려 했어요. 그런데 당신이 몰라도 될 일을 알게 됐죠. 뭐요? 그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신 남편, 엄마의 첫사랑 아들이에요. 그 말에 숨이 막혔습니다. 뭐라고요? 당신 시어머니는 두 집을 오갔어요. 한쪽에선 엄마로, 다른 한쪽에선 아내로. 그리고 그 두 집의 아이들이 바로 당신 남편과 나예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 말은 즉 남편과 나는 피로 이어진 남매일 수도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기 싫겠지만 그게 진실이에요. 그래서 엄마는
당신을 입양했어요. 남편 옆에 있어도 누구도 의심하지 않게 하려고. 나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그럼 당신은 왜 이제 와서 이걸 말하는데요? 그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복수하려고요. 그녀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가 당신만 남기고 갔잖아요. 그게 너무 불공평했어요. 그래서 당신에게 진실을 알려주려 했어요. 이제 당신도 나처럼 괴로워지길 바랐어요. 나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가짜 며느리, 가짜 딸, 가짜 인생. 내가 살아온 시간들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는 내가 아니라 진실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이야. 그녀가 돌아서 나가자 문틈 사이로 찬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나는 시어머니의 영정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미소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 웃음은 죄책감이 만든 표정이었어요. 유언장 공개는 시어머니의 49제가 끝난 다음 날이었습니다. 작은 법률사무소 안엔 나와 남편, 그리고 그 여자가 앉아 있었죠. 변호사는 서류를 정리하더니 조용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고 김정수님의 자필 유언장입니다. 직접 쓰신 내용이며 감정 결과 진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종이를 넘기는 소리만 방 안에 울렸죠. 내 진짜 딸은 미안하지만 내가 사랑한 건 가짜였다. 그 한 줄이 전부였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내게로 쏠렸습니다. 나는 숨을 들이켰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 여자가 입술을 깨물며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변호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언자께서 별도의 부동산과 예금을 상속인님께 남기셨습니다. 내 이름이 불렸습니다. 순간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여자는 아무 말 없이 웃었습니다. 역시 가짜가 이겼네요. 그 웃음이 서늘했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손이 떨려 컵을 떨어뜨렸습니다. 깨진 유리 조각이 흩어지고 그 여자는 천천히 내 쪽으로 다가왔죠. 기분이 어때요? 사랑받은 가짜의 기분. 그녀의 눈빛엔 울분과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사랑받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이용당했을 뿐이겠죠. 그녀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우리 둘 다 이용당했어요. 그녀는 유언장을 찢지도 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마지막 한마디만 남겼죠. 엄마가 원한 건 용서였을까요? 벌이었을까요? 그녀가 떠나고 남편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그만 잊자.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진실은 아직 절반만 밝혀졌어. 그날 밤 시어머니의 유품을 다시 정리하다 작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안에는 녹슨 열쇠와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걸 보는 사람이 내 딸이라면 진실을 감당할 준비가 되었기를 바란다. 편지엔 낯선 주소가 적혀 있었죠. 서울 종로구 길 1리에 3. 그곳은 오래된 여인숙이었습니다. 나는 다음 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건물 안은 곰팡이 냄새로 가득했어요. 주인 아주머니가 내게 물었습니다. 그 사람 딸이세요? 그 사람? 혹시 김정순 씨요? 아니요. 박 씨요. 그분 김정순 씨 남편이었잖아요. 몇 년 전 여기서 돌아가셨어요. 그제야 알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남편 몰래 들렀던 다른 집의 주소였습니다. 그리고 여인숙 방 한쪽 벽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죠. 젊은 시절의 시어머니, 그리고 한 남자. 그 사이엔 어린 여자아이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바로 그 여자였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한참 동안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모든 게 연결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두 가정을 사랑했지만 결국 둘 다 망가뜨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리 진짜 남매야? 한동안 침묵이 흐르더니 그가 낮게 대답했습니다. 그럴지도 몰라. 그 한마디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낯선 번호로 문자가 왔습니다. 진실이 고통스러워도 그게 엄마의 마지막 선물이었을 거예요. 보낸 사람은 그 여자였습니다. 나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문을 열고 바람이 드는 소리를 들었죠. 그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이제 나는 알고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은 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누가 마지막까지 용서하느냐로 이어진다는 거려. 내 진짜 딸은 미안하지만 내가 사랑한 건 가짜였다. 그 말의 진짜 의미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지 못한 채 살아온 우리 모두를 향한 고백이었습니다. 이제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진실을 알아버린 뒤에도 그 사람을 가족이라 부를 수 있을까요? 이야기를 마치며 당신께 묻고 싶습니다. 가족이란 진실로 이어지는 걸까요? 아니면 용서로 이어지는 걸까요? 오늘도 한입 이야기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당신 마음 한켠에 오래 남을 한입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마음의 공감 한 줄 남겨주세요.